안녕하세요. 5월달 독서결산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조금 아프고 바쁘고 좀 난리도 아니었던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을 많이 못 읽어봤는데 5월 독서결산 아무튼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책은 안담 작가님의 소녀는 따로 자란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위픽 시리즈가 앞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대사가 차라리 여자랑 사귀고 싶다고 말하면 온다라는 게 적혀 있는데, 제가 그 첫사랑을 만나면서 되게 힘들었던 시기에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딱 이 문장을 얘기했어요. 차라리 여자랑 사귀고 싶다. 얘기를 하면서 울었어요. 그 생각이 나면서 저는 약간 그런 내용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의 그 관계에 지친 여자의 이야기인가? 그래서 얼마나 또 정신없는 연애사가 나오려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주인공이 자기가 느끼는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그 감정과 뭔가 여자아이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 마음과 뭔가 근데 또 막 나도 되게 혼란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소녀의 감정을 잘 알고 계실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공수치오게 잘 쓰셨을까? 학창 시절에 누군가를 좋아했었던 기억이 항상 막 이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때 사실 좀 부끄러웠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학생 때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어서 광대 역할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랑 맞는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저는 광대가 아니라 저도 진짜 예쁜 여자애가 되고 싶었거든요. 나도 뭔가 남자애들한테 인기 많았으면 좋겠고, 뭔가 나도 이렇게 막 여자애들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는 것 대신 나도 막 고민 상담 해보고 싶고 그런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그것도 재밌었고, 소녀의 학창 시절을 너무 잘 쓰신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다음 샤센도 유키 작가님의 사랑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인데요. K라는 여자아이를 사랑한 남자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K라는 여자아이가 굉장히 사이코패스예요. 그런 괴물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작도 사실 지금부터 들려주는 내용은 내가 어떻게 그 괴물을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나와 있어요. 구애증명도 스토리가 사실 스토리 자체만 봤을 때는 사람이 사람을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읽다 보면 설득력이 있어서 사실 그 책을 좋아하는 건데, 이 책도 조금 괴물을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굉장히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설득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읽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요렇게 세뇌를 당해서 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 친구를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과정, 뭔가 그 주인공의 감정이 막 잘 서술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요. K가 블루 모르코라는 죽음의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의 150명의 사람을 죽이는데, 그럼에도 그 K를 사랑하고 그 K의 잘못을 뒤집어 쓰려고까지 하는 그런 남자아이인데요. 가스라이팅의 시발점이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요 남자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K라는 여자아이가 지켜주면서 그 학교폭력 가해자를 죽이는 방식으로 이 친구를 지켜주면서 충성심이 이제 생기는데요. 근데 그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그 학교폭력 사건, 그 사건부터 뭔가 냄새가 꼬름했는데 역시나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고요. 약간 한 번 읽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후루룩 잘 읽었거든요. 재밌게. 나의 구원, 나의 사랑, 넌 나의 신이야, 넌 나의 종교야, 내가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막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찝찝한 그냥 범죄 스릴러의 로맨스 조금 첨가된 느낌이라서 그런 내용을 생각하셨다면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한 번쯤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정혜연 작가님의 용의자들입니다. 홍학의 자리 너무너무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읽었는데, 홍학의 자리가 너무 재밌었나?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이 용의자가 5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5명의 진술을 바탕으로 스토리가 구성이 되는데, 그 스토리 진행 방식이나 뭔가 이런 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범인이 딱 밝혀졌을 때 그래, 그럼 얘가 왜 죽였나 말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읽었는데, 이래서 죽였다고?
겨우 이 정도로 살인까지 했다고? 라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단서를 던져줘놓고 갑자기 다른 사람 범인으로 찍는 느낌이라서 저는 조금 왜? 했고요. 제가 정혜연 작가님 책을 한 권 더 읽었거든요. 요 유괴의 날을.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더 재밌었습니다. 요거를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 유괴의 날은요. 일단 스토리가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진짜 딸이 아파요. 병원비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갈취를 하려고 아이를 유괴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막 아이를 해야 할 생각은 없어. 그냥 진짜 돈만 받고 싶어. 아이를 유괴를 해. 그래서 막 아이 부모님한테 막 전화를 걸어. 근데 솔직히 이제 내가 부모 입장에서 애가 사라졌어요. 며칠 동안 안 보여. 먼저 막 찾으러 나서야 되는데 아이 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며칠 동안 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명준이가 이상하다 이래서 그 집을 찾아가는데 막 폴리스 라인 쳐져 있고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 명준이는 진짜 좆됐다 싶은 거죠. 정황상 내가 죽이고 유괴 해온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유괴의 날이라서 전 유괴의 범인을 찾는 추리소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누가 유괴를 하는지 왜 유괴를 하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서 뭐지? 추리소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나 사람이 둘이나 죽어? 살인사건에 또 얽혀있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인물들이 등장을 많이 하는데 저는 상당히 재밌었어요. 둘 중에 뭐를 추천하세요? 하면 저 유괴의 날을 조금 더 추천을 하고요. 홍학의 자리랑 이거 둘 중에 뭐 추천하세요? 하면 홍학의 자리를 추천합니다. 저는 홍학의 자리가 제일 재밌었어요. 제가 9원의 날도 지금 구매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9원의 날도 아마 6월달 독서결산에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인기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요거는 이제 세스지 작가님의 장편소설입니다. 제가 5월 거의 중순까지 책을 못 읽었어요. 제가 그때 거의 아파서 침대에서 생활하듯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책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막 쇼츠만 보면은 막 도파민에 뇌가 절여지는 기분이야. 제가 쇼츠로 그때 많이 봤던 게 나폴리탄 괴담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나폴리탄 괴담 말고 진짜 이 스릴러 소설, 재밌는 스릴러 소설 장편 읽고 싶다 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와우, 단편 모음집인 느낌. 그러니까 이게 단편은 아니거든요. 단편 모음집이 아니라 장편이긴 한데 굉장히 에피소드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짤막짤막한 괴담 모음집 느낌이었고 약간 옛날에 그 학교 앞 문방구에 500원에 팔던 요맨한 쪼맨한 그 괴담 모음집 있잖아요. 딱 그게 크게 만들어진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뭔가 결론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물론 괴담이라는 것이 늘상 그렇죠. 뭐 괴담에 어떻게 이렇게 기승전결이 다 있겠어요. 그렇진 않지만은 그래도 책인 만큼 조금 기승전결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결말이 너무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뭔가 갑자기 나한테 저주를 옮겨버린다고? 나는 나 이 책 지금 16,800원 주고 구매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저주를 옮기고 이걸 끝낸다고 해서 좀 기분이 좋진 않고 굉장히 찝찝하고 그 상황에서 뭔가 제가 원했던 그 니즈와 맞지 않는 책이었어요. 근데 진짜 여름에 짧게 치면서 읽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취재 자료가 붙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손상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직도 못 읽었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요. 다음, 작가의 루틴, 시 쓰는 하루. 요거는 이제 시 쓰는 하루도 있고 소설 쓰는 하루도 있는데요. 저는 이거 시 쓰는 하루를 일단 먼저 읽어봤고 제가 소설보다 시집을 좋아해가지고 시집을 생각보다 많이 읽었는데 읽은 시집의 시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아는 분인데 이분이 무슨 내용을 전달해 주실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신이 났었어요. 제가 사실 요즘 시가 좀 잘 안 써지거든요. 제가 그 와중에 뭔가 이걸 읽으면은 조금 더 뭔가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없었어요. 진짜 그냥 시인분들의 루틴을 알려주는 거고 사실 그마저도 뭔가 루틴보다는 그냥 약간 시인분의 일기 느낌? 그것만으로도 좋기는 했는데 살짝은 아쉬웠다. 뭔가 테크닉 같은 게 막 있지는 않았다. 사실 뭐 창작한다는 사람이 막 이런 거 보고 따라하겠다고 산 것부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긴 한데 아무튼 조금은 아쉬웠다.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양한다 시인님이랑 최지은 시인님의 이야기가 일단 제일 좋았어요.
양한다 시인님이 세 번째인가? 그때 세 번째로 쓰셨나? 하셨는데 이게 제목부터가 시를 씁니다. 그게 좋아서요였나? 에피소드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직관적인 제목이면서 제목부터가 일단 마음에 들었고 이 양한다 시인님께서 시를 진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읽는 내내 와 진짜 시 정말 좋아서 재밌어서 쓰시는구나. 그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사실 시를 재밌어서 좋아서 쓰는데 그걸 잘 쓰기까지 한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최지은 시인님이셨는데 전 사실 최지은 시인님의 시집은 안 읽어봤는데 이 책을 읽고 최지은 시인님의 시집을 읽고 싶어졌어요. 일단은 너무너무 귀여웠던 게 최지은 시인님께서는 본인을 아기 거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난 아기 거북이니까 천천히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다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을 못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되게 본인을 사랑하시나 보다. 그게 되게 좋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랬고요. 저는 약간 이분도 진짜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사랑하는 사람이 지은아 시 한번 써볼래? 해서 쓰기 시작하셨대요. 엄청난데? 라는 생각을 했고 아니 시인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내가 시를 좋아한다 아니면 좀 관심 있는 시인분이 있다 그러면 진짜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은 성혜나 작가님의 혼모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길티클럽, 혼모노, 구의 집 이렇게 세 편이 제일 재밌었고요. 일단 요 길티클럽 같은 경우에는 한 감독, 영화 감독을 좋아하는데 그 영화 감독이 이제 좀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을 저지른 거예요. 사실 그런 일 되게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윤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그 사람을 막 응원하겠다는 팬분들 의 입장에서 이게 쓰여진 거라서 그 윤리적인 그 마음과 사랑하는 그 마음, 팬심의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 마음이 잘 드러난 게 좋았고요. 이 혼모노라는 작품은 제일 뭔가 자극적인 소재기도 했어요. 이제 어떤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이 모시는 신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고객들도 다 빠져나가고 근데 자기 무당집 앞에 무당집을 누가 어떤 어린애가 차렸는데 그 어린애한테 자기 신이 옮겨간 거야. 당황스럽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고 구의 집 같은 경우에는 고문실을 건축하는 건축학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집을 만든다고 하면서 고문실이라는 곳을 정말 꼼꼼하게 막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계단도 이렇게 하면은 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창문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사람이 막 미쳐버리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 막 생각을 하면서 이걸 짜는데 저 읽으면서 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되게 요 작품들이 다 생각이 좀 많아져요. 술술술술 막 이렇게 슉슉 넘어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한 편 한 편이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느낌. 좋았습니다. 전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게 좋아서요. 네, 이렇게 오늘 책 마무리 끝 되는데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아마 6월달 결산으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6월달에는 최대한 많은 책을 또 읽어가지고 재미있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